5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여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는 자, x에서 x로 함수 1부터 12까지를 바라볼 거고 그럼 나올 수 있는 값도 1부터 12까지만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f는 어떤 점을 넣었을 때 6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으로라고 설명하면 알아들으려나요? 60도만큼 회전시킨대요. 60도는 얼만큼이냐? 분명히 원은 360도입니다. 그 360도를 지금 12등분을 한 거니까 360을 12로 나누게 되면 한 칸당 30도씩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라는 놈은 60도만큼 회전시키는 거니까 두 칸을 움직여라.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GX는 90도예요. 90도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세 칸씩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F와 G를 합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합성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우리가 알아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를 넣어서 G에 따라서 몇 칸을 움직이고요? 세 칸을 움직이고, 그럼 그 세 칸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다시 F에 집어넣어서 또 두 칸을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합성 결과는 몇 칸을 움직인다는 뜻이냐면 5칸을 움직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f가 됐던 g가 됐던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 n이 적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얘를 n번 반복 시행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f 예를 들어서 3의 x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넣어서 왼쪽으로 두 칸 움직이는 작업을 몇 번 반복한다? 3번 반복한다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기억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F3의 합성 G2의 X, 너가 과연 넣은 값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가 나오겠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 문제를 바라봤던 내용대로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먼저 이 X를 넣었을 때 G라는 함수는 분명 몇 칸이었나요? 3칸이었죠. 3칸을 가고 그 넣은 값을 또 다시 한번 합성한다는 것이니까 총 6칸을 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어떤 점에 도달을 하겠죠. 그 점을 다시 F에다가 적용을 시켜본다는 거예요. 근데 F는 반시계 방향으로 두 칸씩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걸도 몇 번 반복한대요? 3번 반복한대요. 그럼 두 칸씩 3번 가는 거야? 또 몇 칸을 가는 건가요? 6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의 결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총 몇 칸을 움직이는 거냐면 12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12칸을 움직인다는 건 예를 들어 1이라고 시작을 해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 돼서 다시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12칸을 움직이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결국 항등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을 보면 G 3의 1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1을 G에 의해서 왼쪽으로 3칸씩 움직이고 그것을 3번 반복한다. 그럼 총 9칸을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겠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세보면 1부터 하나, 둘, 셋. 한 번 하면 10으로 오겠고요. 또 하나, 둘, 셋. 그 다음 7이에요. 하나, 둘, 셋. 최종적으로 4라는 값이 나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3의 1은 4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변에 있는 식을 알아볼게요. 근데 이번에 역함수가 적혀 있어요. 역함수는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요. 어떤 값인지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그냥 알파 정도를 적은 다음에 이 함수식을 f 알파는 2라는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f는 왼쪽으로 두 칸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두 칸 간다는 뜻인데 그 결과 2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즉 어떤 칸을 지정을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두 칸을 움직인 결과가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결국 4에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두 칸을 움직여야 2가 나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여기서 알파라고 한다는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4를 여기다 넣게 되면 결국 f 인버스 2라는 값이 4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g3의 1이라는 함수값과 f 역함수의 2라는 함수값은 서로 같다고 판단할 수가 있으므로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이에요.
디귿은 hx는 f합성 g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앞서 f합성 g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걸 합성한 결과는 결국 어떤 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5칸을 가면 된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h라는 작업을 몇 번 반복할 거냐면 6번을 반복할 거래요. 그래서 x를 집어넣어서 값을 알아보자는 건데 그것이 항등함수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 h를 한 번 시행하게 되면 5칸을 간다라고 했고 그것을 6번 반복한다고 했으므로 총 30칸을 움직일 거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0칸은 12칸씩 2번을 움직이고 6칸을 더 가야 나오는 칸수가 되겠거든요. 즉 12번씩 2번 움직인다는 것은 2회전을 한다는 거고요. 2회전 뒤에 6칸을 간다는 건 반바퀴를 더 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일단 직관적으로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2바퀴를 돈 뒤에 그 반대편에 있는 점을 향해 간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항등함수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1 같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을 넣어서 5칸씩 6번을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1에서 5칸씩, 근데 5칸씩 6번이면은 이걸 반대로 6칸씩 5번 가도 되겠죠. 6칸은 반바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에서 6칸을 가게 되면 7이 나와요. 한 번 간 거예요. 다음 다시 1이 나와요. 2번이고요. 다시 7, 3번, 다시 1, 4번, 마지막 5번, 7. 즉, 우리는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사실,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정반대편에 있는 점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으므로 항등함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을 묶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